이란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정부는 인근 해역에 청해부대를 급파하고 교섭을 위한 대표단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급증해 누적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에 이어 카페 업주들도 형평에 맞는 방역 규제를 마련해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임대아파트 위주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시 뉴스에 출연해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재보궐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 등에 대해 들어봅니다.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타고 있는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이 이란군에 억류됐습니다. 이란 측은 해양 오염을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 또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70세 이상 고령층인데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서 상인들 불만이 시위와 소송 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센데 손실만 있고 보상은 없는 조치라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인양 사건의 초동 조치 등을 두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란이 우리 유조선을 억류한 데 대해서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 유감을 밝히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억류가 해양오염 보수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이란 지지에 동참한 한국에 이란 자금 7조 6천억 원이 묶인 게 억류 배경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일 사건에 대해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도 입양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일 추모 물결과 함께 양부모를 살인 혐의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줄면서 당국은 강도 높은 거리두기와 선제검사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 상주 열방센터가 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계속 무시하면서 신천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1,100명에 육박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국가 상대 소송 지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전셋값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4% 줄면서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금요일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방눈이, 모레 오전부터는 서해안과 섬 지역에 최고 50cm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